안녕하세요. 논리와 비판에서 상황 판단을 담당하고 있는 테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11월 실시되었던 7급 모의평가 상황 판단 5번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 시간에 풀었던 그 풀이 흔적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먼저 우리가 이 문항을 분석할 때 항상 저희는 이런 식으로 가죠. 먼저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준을 찾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단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목적을 보죠. 그럼 발문을 일단 살펴봐야 되죠. 발문에서 목적은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문제는 발문, 바닥글, 상황, 보기, 선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군요. 네.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바닥글을 보니까 고맙게도 무슨 조, 뭐뭐, 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규정이죠, 규정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규정형인 게 왜 중요하죠? 규정형에 해당하는 정보들은 요건과 효과의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정보를 정리할 때는 요건과 효과로 구별하면서 정리를 해야 된다. 특히 네, 그죠? 그러고 나서 상황 역시도 요건 충족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보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기를 보니까 보기는 보기는 규정형 같은 게 서술어 보라 그랬죠? 서술어가 효과니까요. 지급받고 지급받을 수 있다. 대출받을 수 있다. 지급받을 수 있다. 효과는 되게 단순하네요. 여기서 얘기하는 효과는 지급이 가능한지만 체크하면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거는 뭐죠?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거구나. 요건 정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건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바닥글에서 보시면 바닥글은 1항과 2항 두 개로 돼 있죠. 1항 같은 경우에 아까 보신 대로 대출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래서 대출에 관계되는 요건을 뽑아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쓸 때 연금, 대출이라고 하는데 결국 연금이죠. 연금에서 필요한 것들은 먼저 1번 소유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2항에서 정하는 방식이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연령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60세 이상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 있어요. 2항 같은 경우에는 2항에서 뭘 설명하고 있죠? 1항은 연금 방식이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연금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세 가지가 나와요. 1호, 2호, 3호. 그리고 여기서 어느 하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되니까 셋 중에 하나면 된다. 그죠? 그리고 1호, 2호는 비슷해 보이는데 1호는 매월. 지금 여기서 특징유가 뽑고 다시 한번 그 정보로 가서 한번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2호는 일정 기간. 3호는 결합인데 1, 2 중 하나, 그 다음에 일정 용도 금액이고 또 단이 있죠. 단이 있어서 일정 용도 금액인데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뭐냐면 한도 100분의 50 이내. 이러한 제한이 있죠. 이러한 연금 방식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2항 방식에 의한 요건을 갖춘지를 2항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1항에서 얘기한 것들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일정 정도는 뭐냐? 잔액 상환이거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시면 요건에 대해서 아주 훌륭하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네, 문제에서 한번 볼까요? 문제에서 보시면 문제에서 그죠? 제가 얘기한 대로 주택담보 노후 연금 보증이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기를 먼저 살펴봤잖아요. 살펴봤을 때 지급받고 지급받을 수 있다 했는데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대한 얘기 안 나오죠? 그러면 결국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말로 풀어서 명시적으로 얘기하니까 이런 거고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도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해요. 당연히 이거부터 보겠죠. 그러면 노연금에 대한 걸 보겠죠. 근데 그거를 내가 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무의식적으로 판단하니까 모르겠지만 결국 여기서 우리가 뽑아내야 될 정보는 필요한 요건은 주택 소유자인 거고 저당권을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뒤에 2항에서 정한 연금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60세 이상이라는 연령 조건이 또 붙는 거예요. 소유자하고 소유자 또는 배우자는. 이러한 네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갑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급받을 수 있는 거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2항은 세 번째 연금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금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라고 했으니까 1호, 2호, 3호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거죠. 근데 1호하고 2호는 비슷한 방식으로 적혀 있지만 매월 지급이라는 서술어는 똑같지만 앞에 나와 있는 기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1호는 생존 기간 동안, 2호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그리고 3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여기 쉼표가 있는 부분을 보시고 끝에를 보시면 결합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뭔가 복합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호, 2호 매월 지급하는 것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일정한 금액인데 일정 금액은 용도의 제한과 그 다음에 금액 규모의 제한이 있다. 그 용도의 제한은 감옥에서 잔액, 남옥에서 임대차 보증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규모의 제한으로 해서 한도의 100분의 50 이내가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아까 정리한 거를 한번 문제 안에서 본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이쪽으로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상황을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죠. 그 상황에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죠? 갑에 대해서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위에서 살짝 정리를 이렇게까지 막 지금 하면 시간 엄청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거로 위주로 이렇게 딱 보시면 체크를 해놓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서 그런 거고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눈으로. 그러니까 줄 꺼져 있는 부분들을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이걸 충족했는지 살펴보시면 돼요. 상황에서는 일단은 A주택의 소유자라고 나와요. 소유자네요. 소유자 동그라미 1번. 그죠? 그 다음에 61세래요. 61세는 몇 번째 요건이죠? 그러니까 여기 적은 대로 할게요. 위에 적은 대로. 네 번째 요건이에요. 네 번째 연령. 또 충족했죠? 61세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그리고 쭉 보증을 통해 대출 받고자 한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예요? 한도액. 한도액은 어디에 걸리는 거죠? 만약에 3에서 연금 방식에서 (3호를) 사용할 경우 3호를 택할 경우 일정 금액에 걸리는 제한이다. 한도가 3억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거는 1.5억이다. 그죠? 50%니까. 그래서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상황에서는 소유자 연령 그 다음에 그것도 나왔죠. 저당권을 설정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2번 요건인 저당권도 충족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1, 2, 4가 해결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3번인 연금 방식을 충족하고 있는가, 연금 방식이 규정에 정한 대로 정한 거에 부합하는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부합하는가, 요거를 판단하면 돼요. 그렇죠? 이러면 되는 문제예요. 어렵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와서 보시면 이제 보기로 가서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연금 방식에 대한 것만 일단 확인하면 되는 거죠. 위에서 소유자인 거는 이미 확인했고, 그죠? 연령 61세인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했으니까 됐고, 그죠? 그래서 3번 조건인 연금 방식을 부합했는지 위주를 주로 판단하면 된다. 그래서 보시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연금 방식을 어떤 걸 썼냐면 3호를 쓴 것 같아요. 지급받고 지급받을 수 있다. 두 가지 금액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정 금액으로 먼저, 그러니까 뒤에 걸 먼저 얘기했는데요. 임대차 보증금. 오케이. 임대차 보증금 3호에 나오게 있어요. 임대차 보증금이고 1억 원이래요. 1억 원은 우리의 기준 1.5에 포함이 되죠. 1.5 이내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남목에 해당하는 거는 일정 금액은 충족했어요. 지켰어요. 그리고 생존이 나오면 어디죠? 1호. 1호에서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거. 그대로죠.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 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거. 이것도 부합하는 방식이에요. 1호에 해당하는. 그래서 기억은 옳은 거고요. 니은은 갑자기 또 배우자의 연령이 나와요. 배우자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나오는데 이미 그거는 60세가 배우자에 상관없이 갑 자체가 61세이기 때문에 이미 이 요건은 충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상이어야 했으니까 지금 아까 제가 풀어본 대로 만약에 이게 헷갈리시면 여기에 60세 이상이 아닌 발레를 적어보세요. 상황을 적어보시면 56세다. 만약에 갑 배우자가 56세면 노후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나 확인해 보시면 56세라도 돈을 이미 갑이 연령 조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거. 디귿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보면 되죠. 2항에서 몇 호에 해당하는지 보면 이것도 또 먼저 앞에 일정 금액 먼저 써놨네요. 잔액 상환 1억 5천만 원. 두 개 다 보면 감옥에 해당하는 거고 용도는 그리고 3호에 단에 나와 있는 규모의 한도 1.5천만 원 미만이면 되니까 1.5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충족, 감옥 충족. 그리고 뒤에는 향후 10년간 노후 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향후 10년간이니까 1호는 아니에요. 그럼 2호에 해당하는지 보면 되겠죠? 2호에 해당하는지 보면 2호에는 주택 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일정 기간을 향후 10년간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놨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2호에 해당하네요. 2호에 해당하네요. 그러니까 걸리는 게 없죠. 그래서 기억 디귿.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되는 겁니다. 이게 판단은 이런 식으로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적용을 해서. 네, 다시 한번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중요한 부분은 핵심을 한번 따져볼게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다? 적용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을 정리하고 요 규정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적용의 단계 가면 이제 정리되어 있는 걸 봤을 때 이 대상은 특히 이 문제하고 그 다음 문제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완결성이 있지 않고 보기나 선지에서도 추가적인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요건 충족 여부를 대상이 되는 거다. 그리고 똑같이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적용. 제가 중언부언 했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5번과 6번 같은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상황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보기에도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황과 보기를 같이 합쳐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간단한 게 미리 상황에서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 있음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황은 신경을 안 쓰고 보기에서 우리 연금 방식을 부합하는지 규정에 나와 있는 연금 방식에 부합하는지만 판단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느 규정은 결국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항 1, 2, 3호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근데 대부분 봤을 때 3호에 걸렸죠. 3호로 내려가서 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올 것들이 연결이죠. 사실상 1항 갖고 끝나는 문제인데 1항에서 연금 방식은 2항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고, 그죠? 2항에서 가서 보니까 1호, 2호는 독립적인데 3호 같은 경우에는 1호 또는 2호의 방식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1호, 2호에 해당하는 1호, 2호로 연결이 또 되는 거예요. 그리고 3호 같은 경우에는 또 용도 같은 부분은 가, 남옥에 대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한 고리들을 다 잘 알고 다 충분히 잘 고려했는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작용할 수 있는지 연결할 수 있는지가 또 하나의 핵심이고요. 세 번째는 규정에서 기본 중에 하나인 AND 요건, OR 요건에서 OR 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라는 효과를 갖는다 하는 그러한 것이 나온다. 그래서 그러한 용어로 어느 하나 또는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오화 요건, AND 요건만큼 중요한 단, 다만, 이렇게 뭔가 단, 다만 하면서 이렇게 단서를 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에서 포인트가 된다. 규정에서는. 왜냐하면 원칙에다가 뭔가 변형을 하는 거거든요. 제한을 걸거나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제한을 건 거고요.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단 나오면 앞에 있는 원칙을 부정할 때도 있어요. 또는 추가할 때도 있어요. 늘릴 때도 있고 제한할 때도 있고, 그래서 어쨌건 원칙적인 모습에 뭔가 변형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잘 살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